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16.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본적인 기능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잠깐 일시정지를 해보셨다가 만약에 제가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풀이랑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셨던 결과물이 일치하신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강의실에다가 답안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답안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작성한 파일과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파일이 일치한지 체크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확인하시는데도 조금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총 그 5개의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하는 5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5문제에 대해서 그 1번, 2번 한 강의, 3번, 4번 한 강의,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한 강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기출문제 1회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배점은 50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타일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 문단 모양에 대한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자 모양에서는 글꼴에 대한 설정, 그리고 한글과 영문에 대한 글씨체가 다르고요. 글자 크기와 장평, 자간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스타일의 조건을 작업하실 때는 단축키 F6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평가 1번 스타일의 출력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다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조건대로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출력 형태와 내가 작성한 파일이 일치한지를 체크하시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문서를 일단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축키 F7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7을 눌러주시게 되면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여기서 Alt-T 위쪽을 선택을 해서 위쪽의 여백을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mm, 왼쪽, 오른쪽은 11mm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다 했다면 엔터,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있는 파일 저장하기 아이콘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성명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new 1, 2, 3, 4, 5, 6, 7, 8 빼기 여러분들 성함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Q 한글은 총 5개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1점이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엔터를 다다다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특별히 엔터에 대한 개수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그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문제 번호를 입력을 했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있는 쪽에 들어가시면 구역 나누기가 있어요. 구역 나누기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에다가는 문제번호 3번과 문제번호 4번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인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Alt, Shift, Enter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 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부터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다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조건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대로 작업을 할 텐데 일단 스타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부터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F6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타일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단 왼쪽에 보시면 스타일 추가하기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로봇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문단 모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에 대한 왼쪽 여백은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대해서 여백을 15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단 아래도 더블 클릭해서 10으로 명시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스타일 추가하기 창이 뜬 상태에서 바로 단축키 Alt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Alt F 눌러서 왼쪽 15라고 명시해 주시고 Alt V를 눌러서 문단 아래를 10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Alt L을 눌러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이제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장평과 자간, 크기부터 먼저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언어가 대표인 상태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공통적인 부분부터 먼저 세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Alt W 장평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장평의 퍼센테이지를 95% 그리고 Alt P를 누르셔서 장평의 값을 5%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를 한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한글에 대한 글꼴을 Alt T 눌러서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언어를 선택을 해서 언어를 이번에는 영문 해주시고 다시 한번 Alt T 이번에는 글꼴을 굴림으로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꽉 눌러주시게 되면 스타일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 버튼 그리고 바로 스타일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AND랑 교환하며입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AND랑 교환하며 끝 글자가 동일하게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끝 글자가 안 맞다고 하면 내용을 더 입력했거나 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뜨린 내용이 없거나 좀 더 내가 띄어쓰기를 여러 번 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1번 문제는 바로 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이 표는 표 하나만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 자체가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예요. 배점도 500점 만점에 무려 100점이나 해당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정확하게 똑바로 작업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와 차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 자, 표를 만들 때는 단축키 Ctrl N, T를 이용해서 표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N, 새로운 T, 테이블, 새로운 테이블을 넣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캡션의 내용도 넣고 이렇게 선의 형태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표 삽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자, 2번 아래로 커서를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단축키 Ctrl N, T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수와 칸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줄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요.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줄은 5줄, 칸은 6칸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맞게 다시 한번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값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줄수와 칸수의 값을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에 이렇게 V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표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복사해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입력을 하실 때는 구분을 누르시고 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탭 평균 이렇게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래쪽 화살표, 중학교, 고등학교 아래쪽 화살표, 일반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2015년 아래쪽을 찍으신 다음에 929 아래쪽 869 315 967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요. 2016년의 값에도 834, 854, 429, 1205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017년의 값에도 692, 881, 421, 1235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2018년의 값에도 981, 923, 488, 1211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그 조건을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표 전체에 대해서 도둠 10포인트 그리고 캡션을 넣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캡션을 넣어 볼 건데, 자, 표 안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표라고 하는 탭이 생기면 여기 보시면 캡션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 Ctrl NC 새로운 캡션을 넣겠다 라고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캡션을 위에 넣겠습니다 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캡션이 이렇게 짜자잔 넣어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표 1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고 로봇 퍼포먼스 경연대회 참가자 현황 단위가 명이다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명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가 만약에 붙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항상 기준이 시험 문제지 기준이에요. 시험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맞춤법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지에 맞춤법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그 맞춤법으로 입력을 하셔야지 감점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고 맞춤법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R, 라이트 오른쪽에 정렬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잠시 지우고 우리가 이제 그 조건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캡션을 먼저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도둠으로 설정을 변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구분부터 해서 평균 데이터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F5를 따다닥 누르셔서 데이터를 전체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도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아래쪽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데이터를 보기 좋게 데이터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렬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줄을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구분을 또 같이 찍게 되면 이 구분은 체크가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찍고 겹쳐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숫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시고 숫자 데이터에 대해 오른쪽 정렬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에 대한 배경을 넣어라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셀에 대한 배경, 바로 구분부터 해서 488이라고 하는 데이터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분부터 해서 488 데이터까지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단축키 C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면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셀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설정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노란색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 그 안에 있는 이 수치값은 더 정확하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도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중간에 저장하시고 감독관 PC로 답안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은 소수점 2자리까지만 구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캡션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 자, 계산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일반인의 평균값은 계산을 안 할 거다 라고 이렇게 X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여기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균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초등학교 값부터 해서 고등학교 평균값까지 계산될 범위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평균이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값이 수행이 될 텐데, 자, 제가 지금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서 캡처 프로그램을 잠시 끄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A 하시게 되면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졌고, 자, 지금은 이제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하라고 했는데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알맞게 계산이 되어졌으니까 이 상태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컨트롤 NK 누르셔서 계산식 창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선의 모양을 설정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잠시 이제 가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표 전체의 바깥쪽에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데이터 전체를 범위 잡아 주시고요. 단축키 L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 테두리에 대한 그 설정 창이 떴고요. 여기서 이제 바깥쪽을 이중실선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어디에 적용할 거니? 나는 바깥쪽 모두에 적용하겠어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깥쪽에 이중실선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구분부터 평균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 L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줄 아래도 이렇게 이중실선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실선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넣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설정. 그 다음 첫 번째 칸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L 들어가서 이중실선 오른쪽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평균값을 이제 없애버려야 돼. 죄송해요. 그 가위표, X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F5키로 평균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단축키 L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L로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그 테두리 옆에 대각선 있죠, 대각선. 이 대각선에 들어가서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둘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업 세팅이 완료가 되어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2번 우리가 이제 차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차트. 자, 차트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표의 내용을 추출을 해서 표의 일부 내용을 추출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표 내용 값에서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니까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값, 사실상 얘네 노란 색깔 데이터를 말을 하는 거죠. 얘네들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 것이고, 종류는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이렇게 글씨에 대한 조건과 축 제목과 범례에 대해서는 그 출력 형태를 보고 처리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제목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축 제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범례 디자인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차트의 제목이나 축 제목, 축 범례의 출력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출력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사가 가능하니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노란색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뭐가 있어요? 차트 만들기 라고 한 데이터가 있고, 살짝 값을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를 이제 표와 차트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적절하게 늘려주시고 세로 사이즈도 조금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차트 마법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 마법사. 자, 차트 마법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차트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한 번 선택했을 때는 조절점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이 상태 말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차트 모양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차트 마법사가 표시가 됩니다. 차트 마법사. 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뭐로 하려고 했어요? 세로 막대형을 하기로 했죠. 그 중에서도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팅한 묶은 세로 막대형이 맞는 것이고요. 다음, 자, 방향이 이제 열방향인지 행방향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방향이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래에 있는 열방향이 맞습니다. 확인해 주셨다면 다음, 그럼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차트의 제목에다가 자, 뭐라고 쓰냐면 로봇 퍼포먼스 경연대회 참가자 현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로봇 퍼포먼스 경연대회 참가자 현황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단위명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단위명. 자, 이 단위명은요, S축이 얘가 되고요, Y축이 이 세로값이 되겠죠. 그럼 이 Y축에 대한 제목이니까 Y축 제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Y값 축에다가 단위가 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세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조금 변경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있는 그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목에 대해서 바꿔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내가 제목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제목 모양이라고 하는 창이 떴고요. 자, 여기서 글자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글자. 자, 글자에 들어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속성은 진하게, 그 다음 배경에 들어가서 배경 탭에서는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 모양에 대해서는 한 줄로, 자, 따로 굵기나 색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선 모양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림자에 대해서는 2포인트로 세팅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목 외의 전체 글꼴에 대해서 굴림 보통 10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더블 클릭, 글자에 들어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모양, 그 다음에 10포인트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설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셔서 글자, 글꼴을 굴림, 그리고 크기를 10포인트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그 값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글자에 들어가서 글꼴을 굴림, 크기를 10포인트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단위 같은 경우에도 글꼴을 굴림, 보통 모양, 그리고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목과 제목 외에 글꼴 설정을 모두 다 완료했고요. 이제 그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요, 얘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출력 형태부터. 출력 형태를 보니까 일단은 단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써져 있죠.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로로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위명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축 제목 모양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축 제목 모양. 여기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가로로. 그 다음 설정 해주시면 글자의 방향이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축 제목에 대해서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축 제목을 왜 보냐면 그 지금 이제 축 제목을 본 거고 축 값을 보자라는 거죠. 자,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200이고요. 200씩 늘어납니다.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200이고 200씩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별도로 이제 세팅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범례를 보면 됩니다. 범례. 이 범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시험 문제집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는데 우리 건 이렇게 테두리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범례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범례 모양이란 창이 뜬다라는 거죠. 범례 모양. 자, 그럼 이 범례 모양 창이 떴을 때 우리는 선에 대해서 한 줄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범례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생긴다는 거죠. 선이.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범례 모양 바깥쪽에 테두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이렇게 신기출문제 1회 1번, 2번 기출문제 유형풀이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